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연수를 맡게 된 신성중학교 곽상경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마련된 시간이 길지도 않고요. 또 선도학교 1, 2기 선생님들께서 지금 함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술, 에듀테크적인 어떤 스킬 이런 것보다는 선도학교를 먼저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로서 느꼈던 것, 그러면서 다른 선도학교는 이렇게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어떤 경험이 조금 섞인 나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들으시다가 혹시 질문이나 혹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요.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 수업 장면입니다. 크롬북도 있고 저희는 이번에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를 하면서 새로 구입하게 된 갤럭시 탭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크롬북으로 수업을 하면서 VR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장면을 잠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요.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욕심부리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의 미래형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개별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과서 예선도 학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먼저 지난 2월 연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알고 계시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 자료 중에서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사학습 자료를 총칭한다라고 아마 공문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또 거기 아래에 또 부속적인 내용이 있었죠. 교사가 한 차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하고 또 편집하고 재구성을 해서 구조화한 교사학습 자료는 모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들어간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블렌디드 러닝에서 우리가 보통 온, 오프, 순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교사와 만났다가 또 등교해서 대면으로 만났다가 이렇게 순환되는 블렌디드 러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보통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셨어요. 영상을 보내기도 하시고 소스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링크를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교사가 떨어져 있을 때 원격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콘텐츠들도 온라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블렌디드 러닝의 이제 확장판이죠. 학생들이 내 눈앞에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라거나 태블릿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할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료를 전송하고 학생들이 다시 그것에 반응하는 그 과정이 온라인, 우리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는 것도 모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장소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로 쓰여지는 그 콘텐츠가 온라인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는 건지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온라인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용 플랫폼 멋있는 것들 많죠. 우리 사교육 업체에도 많이 있고 위두랑 에듀넷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학습 전용으로 이런 것뿐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는 한글 문서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교사학습 지도안의 그 모형에다가 링크를 군데군데 넣어서 학생들이 읽어내려가면서 링크를 클릭하고
예, 그러면서 교수학습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어렵다, 뭐 힘들다, 특별한 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상황에 맞게 학생들이 접근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온라인 교과서의 어떤 사례나 샘플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함께 보실 우리 교사지원단에서 만들어 놓은 구글 사이트에도 몇 가지 모델이 있고요. 또 각 시도교육청마다 우수 사례집, 그다음에 뭐 어떤 기법을 알려주는 뭐 꿀팁 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시간을 들여서 보시면서 어떤 게 우리 학교에 좋을까? 어떤 것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을까? 이것을 한번 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선도학교 저희가 일기인데 일기 선도 학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었습니다. 자료도 많이 모으고 출력해서 막 분석하고 따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 예, 그것들을 이제부터 선생님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지금 제작하실 수 있는 스킬을 이미 가지신 선생님들도 여기 있으시죠? 끄덕끄덕 막 하고 계십니다. 예, 고수들도 이미 있으시고요. 또는 나는 종이책이 너무 편한데 서재 교과서가 내 사랑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뭐 가져오든지 아니면 보고 따라 하든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제작을 하든지 어쨌든 선생님들의 손을 한번 거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과서가 가야 되는데요. 이때 꼭 잊지 않으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 교과서는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좀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줬는데 아이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교과서는요, 어쨌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가진 기기에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저는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였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멋있는 온라인 교과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PDF에다가 막 작업을 하고 뭐 구글 슬라이드에다 작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줬는데 선생님 제 폰에서는 그게 안 열려요. 선생님 제 노트북에는 한글이 없어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은 제가 기껏 만든 온라인 교과서를 정말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말로 1시간을 급하게 진행해야 됐던 때도 있었어요. 다 초기에 시행착오들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우리 온라인 수업을 1년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학교 학생들의 기계에서 어떤 것들이 구동 가능한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실 때도 아이들이 가진 기기에서 이게 원활하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작동이 될지 꼭 살펴보셔야 하고요. 때로는 동학년, 동교과에서 먼저 멋진 템플릿을 만드신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잘하지만 우리 옆반 선생님은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 학년의 같은 과목 선생님은 이걸 변형해서 쓰실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단원을 수업하려면 내용을 확 바꾸기도 하고 몇 가지 그림이나 사진을 바꿔야 될 때도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써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링크 하나를 보내서 퀴즈를 풀어보거나 혹은 이러한 어떤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보호자들,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승인, 네,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의 보호자 승인 문제 또는 학생들마다 본인의 구글 계정이 아니라 부모님의 구글 계정을 같이 사용하거나 혹은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쓰고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키퍼를 설치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건 교육용이다 라고 하는 어플 외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빅캔버스나 패들렛도 학교 네트워크로 접속이 안 됐었어요. 웹하드 형식이다. 이것은 비업무용 사이트다. 이렇게 떠서. 저희들도 그랬으니 아이들은
더 다양한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이러한 절차가 혹시 복잡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하고요. 사용 인원이나 시간에 제한이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점점 유료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그 비용에 따라서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첫 번째 수업에 사용하고 두 번째 수업에도 쓸 수 있는지 다른 학생이 또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교과서의 목적입니다. 배움과 배려. 온라인 교과서 처음에 제작할 때 초기에 일어났던 또 많은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그냥 멋지고 화려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느라고 바빴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어렵거나 너무 화려할 때 초기에 아이들의 눈을 잡아끄는 효과는 있었는데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 수업 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욕이 저하가 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교과서인지 이거는 뭐 접근성이나 난이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이 표현되기에 적절한 도구인지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 퀴즈를 내고 풀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업 진행 자체를 한번 그 사이트 퀴즈엔이라는 사이트에서 강의식 수업을 퀴즈로 돌려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다 퀴즈 형태로 바꿔서 교수학습 과정을 만드시긴 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그냥 평가, 시험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목표에 다다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구가 적절한지 그리고 도구 활용과 학습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내가 만들고 있는지 아이들이 도구를 배우다가 도구의 답을 쓰는 방법을 물어보다 끝나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교과서들도 좀 있어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은 잘하지만 워드 프로세서 능력 같은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잘해. 아이들은 금방 배워. 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도구들을 툭툭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기도 전에 접속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어려운 도구는 아닌지도 한번 보셔야 하고요. 가끔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막 공간에서 찾다 보니 기계가 구형이다라거나 아니면 기계를 빌려왔다라거나 혹은 집에 뭐 컴퓨터가 없어서요. 이러한 상황이 원치 않게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 뭐 휴대전화로만 들을 수 있는 혹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노트북 같은 것이 있는데도 구형이라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형 누나들에게 먼저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학생 개인적인 뭐 어려움이 드러나진 않는지 우리가 온라인 교과서에 여러 가지 저작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필수로 깔려 있지 않는 노트북들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사올 때 그것 때문에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그것도 결제를 할 수 없어? 그것도 결제를 못해? 뭐 이런 좀 문제가 불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 상황이 드러나진 않는지도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할 때 잠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온라인 교과서 제작이나 활용에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이제 업그레이드에 욕심을 좀 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도구는 몇 개일까? 이것도 학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학교는 정말 딱 하나, 원격 수업에서는 줌,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는 구글, 딱 이렇게 하나하나 단순하게 운영을 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기시는 바람에 똑같이 어떤 협업 도구인데도 빅캔버스, 패들릿,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뭐죠? 그 뮤럴 이런 것들까지. 혹은 요즘 퀴즈엔에서도 담벼락 기능이 있잖아요. 온갖 도구가 한 학교에 다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접속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고 때로는 선생님 저 여기 제 아이디가 뭐였죠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아이들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가진 기기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도구는 몇 개일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선도학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시고요. 이게 또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시험 준비 혹은 복습에도 이 온라인 교과서를 쓸 수 있는지도 한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때 화면을 선생님이 띄워서 한번 보여주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텍스트, 그러한 시트. 이거는 사실 굳이 온라인 교과서로 만들어도 될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혹은 이 등교와 비등교 수업을 반복하게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학생들의 개인별 학력 차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가정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학부모나 주변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기왕이면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온라인 교과서가 학생들이 뭐 사본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계정으로 언제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시험 준비 혹은 복습 아니면 자기가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을 때 살펴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학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드실 때 확장하시는 것도 앞으로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와 수업 내용이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는가 가끔 검색에 그냥 검색을 하면 학생들의 산출물이 그대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문서 중에 설정을 오픈소스로 해두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때로는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들끼리 구글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문서나 도구들을 사본 저장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개인정보나 내용, 특히 학생들이 단순하게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그러한 활동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모둠별로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성찰의 작업을 시키실 때.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치 않는 내용이 다른 선생님에게 공개되어서 아이가 굉장히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요. 개인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잘 관리가 되는지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실 때에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속성과 안정성. 가끔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것 중에 꼭 가입을 해야 돼? 꼭 계정을 만들어서 그 도구를 써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자유이시긴 한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계정이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퀴즈를 만들거나 시트를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료를 또 쓰고자 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온라인 교과서, 저작 도구를 쓰거나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실 때 내가 일회성으로 이것을 쓰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도 또 쓸 것인가에 따라서 도구에 뭐 가입을 하시거나 계정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구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지전문대학에서 나온 학술지에 있는 슬라이드 중에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몇 개나 써봤나? 한 20개 정도 써보셨으면 고수, 달인 등급이시고요. 보통 저희는 한 서너 개, 대여섯 개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평범한 교사 이상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능 도구는 없습니다. 어떤 도구든 모든 면에서 다 활용이 되는 것은 없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도구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사용하면서 가르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옆에 학교에서 이런 거 쓰는데 다른 학교에서 저런 거 쓰는데 그런 민원도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학교에서는 마이크로 팀즈를 계약을 해서 쓰는데 왜 그 학교는 공짜로 하는 프로그램만 써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내 교과 내 수업에 맞는 도구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학습 내용 전달이 충분하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 사용하실 때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퀴즈를 내고 싶었는데 혹은 어떤 화상회의를 하고 싶었는데 중간 플랫폼을 쓰고 싶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그래프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온라인 교과서도 있지만 우리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에서 만들어둔 템플릿이 있고 그것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같이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링크는 공문상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구글 사이트에 만들어둔 것이고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K-에듀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인 자료들이었는데 플랫폼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빨리 선생님들께 이 자료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임시로 자료들을 올려두었습니다. 초등하고 중등이 조금 다른데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보니까 지역도 너무 다르고 학교급도 그리고 과목도 또 과목 안에서도 세부 전공이 너무 달라서 어떤 교과서의 전형적인 틀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지금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수업 사례 링크를 공문상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등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뭐 수행평가로 하든 정규고사로 하든 그냥 수업 중에 하는 단순한 단원평가를 하든 평가라는 걸 늘 하게 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나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평가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을 해봤고요. 그것에 대한 사례들을 지원단 구글 사이트에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왼편에는 굉장히 익숙한 모양의 페이지가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교수학습 지도안 약식으로 만들 때 모양인데요. 그런 모양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온라인 도구와 그리고 어떠한 수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썼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요. 우편에다가는 그렇게 활동에 실제로 사용한 도구 또는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영상을 만들어서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에 따라서 의사소통, 그리고 학습 확인,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형 4가지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보면요. 이 사이트입니다. 요거를 지금 한번 제가 공유가 안 되는군요. 예, 요거 따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문에 있었거든요. 공문에는 있는데 제가 따로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초등, 그다음에 중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등, 중등 구분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과적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초등 페이지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중등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평가 활동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따가 클릭해서 눌러보실 수 있게 어머나 네, 해드리겠습니다. 케리스에서 지금 만든 사이트인데요. 링크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원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설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금 잠시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이 사이트에 제가 제대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네, 제가 인증을 한번 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이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유형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학습 지도안처럼 정리된 PDF 문서가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 왼편의 평가 활동에서 사용된 그 평가 활동을 안내하는, 알려드리는 영상이나 또는 사본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물 자체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지 궁금하시면 여기 페이지를 여셔서 이 교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영어 과목에서 타일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영어 전시회를 했구나. 그리고 평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구나. 라는 내용을 맨편 문서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보시면 과목의 어떤 주제나 도구의 특성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고요. 평가활동 결과물 링크를 누르시면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네요. 얘는. 여기에 보시면 뭐 예를 들면 페어덱이나 패들릿의 어떤 사본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구글 이런 것들을 사본 저장하실 수 있게 전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평가물 형태로 올려두고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법을 아실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과목이 체육 과목까지 다양하게 올라가 있고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여기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목과 상관없이 평가 형태로 구분을 해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려는 어떤 평가의 모양이나 아니면 수업 내용, 수업의 어떤 주제, 수업의 형태와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확인형, 이것은 주로 이제 단원평가나 우리 형성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평가 유형도 만들어 두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과목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이 평가에서만 이 도구들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어야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포트폴리오형이나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예체능 과목까지도 예시가 되어 있어서 실기 수업은 저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실기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아이들에게 소스를 저렇게 줄 수 있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교과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코딩을 할 줄 몰라도 프로그램을 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조금 중등과 지금 다른 모양으로 개발이 되어 있긴 한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국정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아예 실제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구글 사이트에다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 페이지 하나만 띄우면 수업이 가능하게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개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 때문에 조금 로딩이 걸리는데요. 잠시만요. 조금 잘 보이는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실과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술과정 생각하면 될 텐데 구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단원명과 목표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넣어서요. 아래로 내려오면 활동 전체, 수업 개요를 볼 수 있게 만들어두고 그냥 아래로 쭉 내리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초등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학습할 내용, 복습할 것들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면서 쭉 내리면 선생님께서 여기 눌러서 복습해보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퀴즈 그리고 오늘 하게 될 활동에 대한 안내, 동기 유발 영상 그리고 모둠별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다 링크를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페이지의 링크들 이건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다 링크를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 페이지 하나에서 내용 전달과 학생 활동, 그리고 복습, 평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얼기설기 걸어둔 모양으로 되었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 모양을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중등에서는 평가만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동교과에서 혹은 단독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처럼 이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도 보내드리는 링크에서는 이 초등 것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굉장히 쉽게 접근성을 높이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께서 또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연수자료 목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찾아낸 다양한 우수 자료들의 링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한글 문서이지만 링크를 다 걸어두어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동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두는데요. 온라인 도구와 그것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온라인 도구 자체도 조금 엄선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서지 자료, 출력해서 보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워서 볼 수 있는 서지 자료도 이렇게 다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 자료 목록도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에서 만든 요 자료 사이트는 한번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보셔도 좋고요. 혼자서 수업 준비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교과서를 개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페이지 하나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둔 상태이고요. 엄선된 도구의 활용법,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에서도 링크가 걸려 있지만 뭐 지식센터라거나 뭐 쌤동네라거나 다양한 곳에서 도구 활용법은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온라인 교과서를 구성할지 결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도구를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교과서 제작할 때 팁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봤고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온라인 교과서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몇 달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그냥 고민만 계속하고 기계는 샀는데 기계를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나름대로 이제 끙끙거리면서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수업 단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수업 단원이 선택이 되면 그 안에서 차시별로 수업 형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할 때랑 똑같죠. 이번 단원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몇 차시에 나눠서 수업을 할 것인가. 네, 그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차시 구분이 되겠죠. 뭐 1단원은 4차시에 걸쳐서 가르쳐 보자 라고 했다면 그중에서 온라인 교과서는 어떤 차시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차시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온라인 교과서를 쓸 것인가를 또 결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활용할 제작 도구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하고 평가 공유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수업 선택 단원. 여기서는요. 일단은 등교 상황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여부에 따라서 수업 단원을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되죠. 이미 이거는 우리 온라인 수업한 지가 2년 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역시 학사 일정이나 평가에 따라서 차시를 구분하실 거고 차시 중에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차시를 결정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모델 우리가 비등교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과 만나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쓰는 것만이 온라인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눈앞에 있을 때 지급해드리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렸던 그 휴대용 기기를 가지고 하는 수업도 온라인 교과서 수업이기 때문에 대면했을 그 상황, 대면 장면에서도 온라인 교과서 활용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시에 온라인 교과서를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차시에 따라서 필요한 온라인 교과서의 형태를 고르셔야 합니다. 형태라고 함은 뭐 PDF냐 한글이냐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일부 활동,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뭐 수업을 쭉 진행하시다가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잠깐 중간에 학생들에게 토의해봐라, 토론해봐라 혹은 여기에 답을 해봐라
일부 순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아까 초등처럼 전체 교수학습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교과서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그냥 강의용으로 설명 들어가고 영상 들어가고 설명 들어가고 영상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구글 퀴즈처럼 설문지처럼 응답을 할 수 있는, 요즘 구글 퀴즈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피드백도 다 해서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혹은 학교에서 기기를 가지고 프로젝트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그럴 때도 역시 개인별로 시트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둠이 하나의 시트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형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시에 사용하실 이 온라인 교과서의 목적 또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처럼 중등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평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업 혹은 개별적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가 될 것인지, 혹은 숙제, 과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복습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도 제작하시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 제작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작 도구 아마 사용권을 학교마다 받으셨을 텐데요. 선생님들마다 느끼시는 그 난이도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때는, 이 적절하다에는 수업의 목적과 형태에도 맞아야 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업 준비하면서 그 도구 배우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실제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데 들여야 될 노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셔서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발 부탁드리는 게,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선생님들.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수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화려함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때는요, 제가 피드백이라는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온라인 교과서, 혹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실 때 인터넷 강의를 듣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은 선생님들 우리 많이 경험해봤죠. 원격 연수 들을 때. 피드백이 없는 원격 수업, 피드백이 없는 온라인 템플릿은요, 그냥 저희의 머리를 이렇게 스쳐가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리잖아요. 아이들도 수업을 추억으로 저장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 그래서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르쳤는데 너희는 배우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한탄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고 활용하실 때 수업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잘 만드실 거예요. 워낙 우리 교사들은 또 고수잖아요. 그런데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실시간 수업,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쌍방 수업이 아니고서는 바로바로 아이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온라인 교과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을 쓰든 퀴즈 프로그램을 쓰든,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정말 작성해 선생님에게 보내라 뭐 이렇게 하든, 패들릿도 많이 쓰시죠. 그러한 것들을 꼭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의 이 배움의 과정을 확인하고 계시구나, 이런 교사 실제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시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선도학교 우리 밴드 다 가입하셨죠, 선생님들? 꼭 담당자가 아니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도학교 밴드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본인들의 산출물을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도학교 밴드에 들어오셔서 한번 만들어진 자료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공유해드린 구글 사이트, 조금씩 수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료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소스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사례 자료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뽑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뽑아서 따라해 보시면 금방 선생님들 손에 익어서 작업이 빨리빨리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도 선도학교입니다.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선도학교 일기이기 때문에
나름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산출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경험 삼아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이 저희 선생님들의 어떤 공유의 장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교실에 계시잖아요. 만나서 회의 한번 하기도 어렵고 자료 나눔하기도 쉽지 않아서 온라인 선도학교, 온라인 교과 선도학교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해나가면 좋을까 하다가 조금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긴 했지만 홈페이지에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교사용 게시판을 하나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겠지만 수업 사례, 그다음에 외부에서 만든 자료 중에 어떤 사례나 아니면 도구 활용법에 대한 내용들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자료가 많았어요. 에듀넷 뭐 아니면 지식센터 아니면 뭐 티처빌에서 하는 뭐 쌤동네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어떤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게시판을 만든 이유는 좀 선별을 했습니다. 좀 선별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만 모아서 올리고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설명 영상만 링크를 걸고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조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선도학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저희들의 노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학공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화려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써보자라고 섣불리 덤비지 말자. 그리고 옆 학교에서 멋지게 만들었다고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가 있는 구글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잡았고요. 그리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업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학생들 간의 격차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습, 그다음에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꾸준히 볼 수 있고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도구도 어려운 걸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줌에서 웨이론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플랫폼에 대한 것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화상 수업할 때는 줌을 쓰지만 교사들의 연수나 회의에서는 네이버 웨이론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연습하는 걸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부터 학생이 되어보는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태블릿 구입하신 학교도 있고 아직 구입 준비 중이신 학교도 있으시잖아요. 태블릿 학생용으로 주문한 것이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모여서 과학실과 음악실과 이런 쪽에 모여서 그냥 기계를 켜서 한 두어 시간 그 기계를 가지고 좀 놀아봤어요. 도대체 이 탭은 무슨 기능이 있고 터치할 때 무슨 느낌이 나고 이렇게 올리면 동작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학생이 돼서 그 도구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꼭 태블릿을 탐색하는 것뿐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온라인 교과서,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도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풀어보고 저 이제 속된 말로 당해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서를 받았을 때, 이 템플릿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으로, 어떤 생각으로 임하게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움과 성장이 먼저인 온라인 교과서 만들기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따르자라고 저희끼리 약속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피드백에 목숨을 걸게 됐거든요. 피드백이 없으면 수업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미두랑에 올려라, 게시판에 올려라, 구글 설문지 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학교로서는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는 계속 활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학교만의 온라인 교과서 스타일을 만들자라고 한번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에서 쓸만한 것들만 골라서 자료를 올리고 있고요. 너무 어렵고 이런 건 다 빼고요. 그리고 패들릿에다가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여러 가지 사이트나 아니면 빨리빨리 우리가 이걸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동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수업 연구방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만의 스타일 만들기로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예, 제가 좀 말도 빠르고 아까 구글도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조금 난감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을 이제 경험을 조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공유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학교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향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참 헤맸거든요. 네, 그냥 욕심내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내실 있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선생님께서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선도학교 주소 밴드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자체는 교사가 로그인을 해야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네네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패들릿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패들릿에 올라 있는 게 사실은 거의 겹치는 자료여서 아까 자료 모아둔 요 패들릿 페이지를 이따가 선도학교 밴드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학공. 네, 학교 홈페이지 자료의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리스트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엄선해서 정리해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마지막 자료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여기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맨 앞에서 보여드렸군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수업 공간 온앤 오프라거나 아니면 부산이나 인천교육청에서 만든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자료집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최종판 초기 버전은 조금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한 수업 안에서 온라인 교과서 안에서 도구를 대여섯 가지를 동시에 쓰게 돼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되고 엄선된 최종본을 저희 학교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의 차시별 자료를 아까 구글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구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공동 작업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개별 작성을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서 양식은 아마 캐리스에서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밴드에 올려주실 것 같아요. 결과 보고서 특별한 양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캐리스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정확히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그 밴드 주소는 아까 받으셨죠? 그리로 들어오시면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밴드 앱에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 밴드에서 구글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가 올라가 있었는데 아마 많이 좀 밀렸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금방 보실 수 있게 최근 글로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선도학교 밴드나 아니면 캐리스 측으로 해주셔도 되고 또 경기도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업무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사례 같은 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앱에서 검색이 아니라 아마 주소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초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캐리스에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이번 연수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